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금융 차트 분석에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죠. 지지와 저항, 여기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차트에 선 긋는 걸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가격 움직임의 핵심 단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본질을 좀 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랄까 가장 기초적인 벽돌 같은 건데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훨씬 재밌습니다. 단순히 과거 가격의 흔적이 아니고요.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하려는 힘이랑 매도하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 둘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이죠.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는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가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지는 가격 하락을 딱 멈추게 하는 매수세, 그리고 저항은 반대로 상승을 막는 매도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감정 같은 게 녹아있다. 이 부분이 재밌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집단 기억하고 심리예요. 과거에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주가가 확 올랐다거나 아니면 확 떨어졌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투자자들이 다시 그 가격 근처에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예전이랑 비슷하게 행동할 거라고 기대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뭐랄까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작동해서 지지나 저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걸 무슨 칼같이 딱 떨어지는 선으로 보면 안 되고요. 약간 영역 또는 구간으로 이해하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시장에는 항상 자잘한 변동성, 노이즈라는 게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가격에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 영역들이 과거에 내가 내렸던 결정에 대한 최대 후의 지점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요. 최대 후의 지점.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네, 그 가격대에서의 매수나 매도 경험이 아주 강한 심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역들, 차트에서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몇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과거 가격이 의미 있게 방향을 틀었던 지점들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 스윙 하이즈 하고 저점, 스윙 로우 이걸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 방향, 즉 추세를 따라서 긋는 추세선, 트렌드 라인스도 중요해요. 이것도 계속 움직이는 동적인 지지나 저항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51선, 200일선 같은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잠재적인 지지 저항 수준을 보여주니까 유용하고요. 네, 이동평균선. 그 외에도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10,000원, 10만 원 같은 딱 떨어지는 숫자, 라운드 피겨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인 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거래량과의 관계예요. 지지나 저항 영역을 가격이 뚫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 돌파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거래량이 실리면 진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도구들이 비슷한 가격대를 동시에 가리킬 때 분석의 정확도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역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겠네요. 그 자료에서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개념이 있었는데 바로 역할 전환, 롤 리버설이었어요. 지지선이 깨지면 그게 저항선이 되고 반대로 저항선이 뚫리면 그게 다시 지지선이 된다. 이거 정말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지선이라고 굳게 믿었던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럼 그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격이 다시 그 근처까지만 와주면 아이고 본전이다 하면서 손실 줄이려고 막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본전 심리. 네. 바로 그게 과거의 지지선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탈바꿈하는 심리적인 과정이에요. 반대로 저항선이 돌파되면요. 이거 더 가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매수세가 막 들어오고요. 기존에 팔았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가졌던 사람들은 서둘러서 손절매, 즉 다시 사서 청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가격대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런 역할 전환은 종종 가격이 잠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되돌림, 풀백 현상으로 확인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트레이더들한테는 이게 좀 더 안전하게 진입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모든 지지나 저항이 다 똑같이 중요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건 쉽게 뚫리기도 하고 어떤 건 정말 강하게 버티잖아요. 그럼 어떤 지지 저항이 더 강력한지, 신뢰도가 높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봐야 합니다. 첫째는 테스트 횟수와 기간이에요. 그 특정 가격대가 과거에 얼마나 여러 번 지지나 저항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수준이 의미 있게 유지되었는지 보는 거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네. 네, 오래되고 많이 테스트된 수준일수록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둘째는 다중시간 내 분석, 멀티 타임프레임 어널리시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봉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처럼 더 긴 기간의 차트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 긴 흐름도 같이 보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주봉이나 월봉 같은 장기 차트에서 만들어진 지지나 저항이 일봉 같은 단기 차트의 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장에 큰 뉴스가 터진다거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요. 아무리 강해 보이던 지지선, 저항선이라도 순식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펀더멘탈 요인이죠. 아, 외부 변수가 크군요. 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이 지지저항 지표만 가지고 매매했을 때 성공률이 50%가 안 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암호화폐 시장 연구였던 것 같은데 따라서 항상 다른 기술적 지표들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확실히 지지와 저항은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안의 심리를 읽는 아주 강력한 렌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다. 맹신하면 안 되고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그 미묘한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단순히 차트 위에 그어진 선들이 아니에요. 그 선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대, 또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꽉 응축된 뭐랄까 심리적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차트를 보실 때요. 이 선들을 그냥 과거 데이터점들 이은 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잠재력을 암시하는 살아있는 단서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가격 움직임 이면에 숨겨진 시장의 더 짚은 이야기를 읽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